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이상민의 뜨거운 정치. 매주 금요일에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작 안 했어요. 예. 이상민의 하하하. 이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 이상민의 하하하.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입니다. 이상민의 방송인 이상민입니다. 야, 이제 연관 검색어에 방송인 이상민도 같이 뜰 것 같아요. 누군지 궁금할 것 같아요. 예? 삼선의 국회 법사위원장 무엇이 아쉬워서 이런 군소 팟캐스트에 아쉬운 거 많습니다. 아쉬운 거 많습니까? 권력도 아쉽고 방송도 아쉽고. 지난주에 예. 인기가 대단하셨어요. 예, 저도 확인했습니다. 정봉주를 제쳤다. 예, 이상민의 정봉주 힘. 정도는 이미 게임도 안 되고. 정봉주 까불지 마라 이제. 야, 이제 이상민 위원장님의 그 노래 실력이 퍼져가지고 유행이 됐어요, 팟짱에. 그죠. 그래가지고 월요일에 고정 코너 종창 브라더스의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 원장이 또 노래를 했습니다. 월요일 날. 네, 그래서 이게 릴레이예요. 지금 계속 노래를 이어가고 있어서 다음에 또 짝퉁들이 많이 나오네. 또 누가 노래를 할까? 진짜 기대가 큰데요. 저희가 오늘 녹음하고 있는 이곳은 바로 국회 본청. 예, 법사위원장실에 와 있습니다. 제가 법사위원장실 박영선 위원장 할 때 와보고 처음 와봐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법사위원장이신데요. 이 방에 오니까 진짜 국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는데요. 어제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드디어 개정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라고 행사했어요. 행사해버린 거예요. 예. 그냥 한 거예요. 좋아요. 하세요. 아니 헌법에 대통령 권한으로 돼 있으니까 하시라고요. 그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마음이죠. 네. 그런데 그 뒤에 말씀들이 너무 참 지극해요. 그 표정, 살기가 등등해요. 무서웠어요. 왜 이렇게 성질 내세요? 화를 내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왜 저한테 그렇게 왜 그러세요? 나 좀 잠깐 장 기자님을 박근혜 대통령으로 착각했어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대통령이 왜? 나 뜬금없어요. 그냥 대통령 거부권 이거 국회법 개정안 내가 동의 못하니까 이러이러한 이유로 하겠다. 그러면 되지. 그냥 무슨 박살낼 것처럼 국회의원들 그럼 국회 없애죠. 저는 어제 국회 없애자고 얘기하는 게 나는 대통령으로서 아마 솔직한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왜 이렇게 살기등등하고 지금 가뜩이나 메르스 때문에 국민들께서 공포 불안 국민이 무슨 죄 있습니까? 정부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온 국민이 지금 전전긍긍하고 사람들하고 악수하는 것도 잘 안 하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어떤 젊은 친구는 제가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거 들었더니 제가 할 일이 손 닦고 마스크 쓰는 거밖에 더 있나요? 이런 소리를 들 때 대통령으로서 국민들 보기에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어디 구멍 없나 얼굴 파묻기도 바쁘다 이런 마음을 드셔야죠. 옛날에 전제 왕조 국가 시대에도 나라에 가뭄 들고 농사가 안 되고 국민들 백성들 사이에 역병이 돌아서 민심이 들끓으면 왕이 제가 부족한 소치입니다. 하늘이 제 부족한 소치 용서하시고 제발 좀 이게 너그러이 이게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왕조 시대도 그랬는데 지금 민주 시대 대통령이 누구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눈빛이 굉장히 살벌했습니다. 레이저 광선이 한 곱빼기 이상 나온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하셨어요. 어제 대통령의 발언을 쭉 살펴보면
이게 뭐 그냥 그 갑자기 화가 나서 울컥한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 국회에 쌓였던 모든 발언을 다 성토하는, 특히 이제 여당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다른 건 다 떠나서 우선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거의 너 나가 이런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 뭐 예. 남의 당 뭐 예. 싸우든지 말든지 뭐 결별을 하든지 그건 그쪽 사정이지만 네. 그게 아니 그러면 저 새누리당 그 당원이시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예. 그럼 뭐 무슨 뭐 의원총회에서 참여해서 하든지 뭘 누굴 시켜서 하든지 하지. 그 공중파 비싼 공중파 전파료 국민 상대로 하는 얘기에 뭐 그렇게 하냐고요. 응? 자기들끼리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자기들 문제인데 네. 왜 국민들한테까지 저기 아주 그냥 그 막 열받게 하고 공포에 떨고 막 가뜩이나 요새 뒤숭숭한데 네. 그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유승민 대표 뭐 저 새누리당 내 뭐 박근혜 대통령 말을 듣는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거는 제가 볼 때는요 유승민 대표가 이종걸 원내대표하고 국회법 개정안 네. 합의했어요. 합의했죠. 내용도 별거 없어요. 나는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무슨 정치적 저 계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군기 잡으려고 하시는 건지. 근데 그거는 새누리당 내에 그 문제이고 국민한테 할 도리가 아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뭐 새누리당 여당도 막 그랬고 네. 우리 야당도 그랬고 원래 거의 협작권으로 막 그냥 아주 몰아버리대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을 당리당략으로 묶어놓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당략적인 것을 빅딜하고 통과시키는 난센스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좋아요. 대통령 말씀 그게 사실이라면 네. 좋아요. 그건 바람직한 모습 아니에요. 그러면 네. 박근혜 대통령 그 지난 17대 국회 때 4개월 동안 국회 중단시켰어요. 예? 사법법 그거 자기 뜻대로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4개월 동안 국회를 그냥 스톱시켰어요. 국정을 마비시켰어요. 그것부터 본인이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런 행태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뭐 본인은 마치 구름 위에서 천사처럼 살아왔고 살고 있고 앞으로 살고 있고 살 것이고 나머지 뭐 정치인들은 다 XX들이고 그렇게 하실 일이 아니죠. 대통령이 본인이 한번 돌아보려니까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렇게 통과시킨 법안들은 국민들의 민생과 삶에 직결되는 사람도 아니고 국민 세금만 가중시키는 것들이다.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법이라고 해서 네,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 통과 다 됐어요. 거의 다 됐어요. 안 됐다는데요, 대통령은? 아니 그 뭐냐고요? 그러니까 무슨 서비스 발전 기본법인가 예, 있는데 예. 서비스 발전법은 해당 상임위 있는데 좋아요. 그거는 해당 상임위에서 좀 논의 중인데 네. 제가 지금 법사위원장으로서 법사위 보면 네. 거의 70-80% 됐어요. 그러면 70-80% 된 거 네.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법안들 그러면 그거 그 정도 경제 활성화 됐나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오히려 더 서민들은 어렵다고 그래요. 네. 아니, 무슨 소리예요 지금 대통령께서 법 통과시켜달라는 거 지금 그러면 대통령이 통과시켜달라는 법도 뭐 그러면 뭐 뒷거래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 통과됐어요. 그리고 산재보험법은 그거는 새누리당 의원이 붙잡고 있어요. 새누리당에서. 산재보험법 이건 뭔데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요. 네. 지금 근로자라고 보기도 법적으로 좀 어렵고 네. 종래의 근로자 신분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사업자로 보기에는 너무 열악하고 그 화물차 지입차주들 있죠. 예. 다음에 학습지 선생님들, 네. 다음에 골프장에 캐디 일을 하시는 분들, 네. 다음에 보험회사 보험 모집인들. 어찌 보면 자기 사업을 이렇게 수익을 벌어들이면서도 형편은 좀 어렵잖아요. 어디 그렇죠. 소속돼 있고. 예. 그 이분들한테 산재보험을 의무화시키는 법이에요. 네. 그런데 딴 데 것은 뭐 화물차 지입차주니 저기 골프장 캐디 그분들이니 다음에 학습지 선생님들은 뭐 이의가 없는데 네. 보험회사 모집인을 새누리당의 모 의원이 반대하고 지난 누굽니까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권성동 의원이 지금 반대하는 환노위로 가 있어요. 환노위. 근데 지금 이제 새누리당에서
반대해요. 법사위 간사하시던 분 아닙니까? 그쵸. 새누리당. 예.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새누리당이 김성태하고 막 네. 자기들끼리 부딪혔었죠. 예.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이 그 법을 환노위에서 온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그러는데 네.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게 뭐 대통령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당보다 새누리당 군기 잡으려고 하는 거네요. 내 말 들어라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군기를 잡든 네, 뭐 하든. 뭘 줄 세우든 그거는 자기네끼리 할 얘기고 네, 그걸 그거는 왜. 미개한 한국 정치의 네. 그 모습을 대통령이 연출하시는 거고 네. 좋다 이거예요. 뭐 대통령 국민들이 뽑아가지고 대통령 되시는데 이제 한 뭐 2년 몇 개월 남았는데 네. 예? 점점 대통령의 권력과 힘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니 리더십은 네. 리더십의 원천은 공감으로부터 네. 국민의 동의로부터 오는 건데 네. 국민의 그냥 거꾸로 역행해서 국민하고 부딪히겠다고 하면 네. 트러블 메이커 아니세요 대통령? 대통령이 트러블 메이커다. 예. 예. 아니시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저한테요? 예. 저는 왜 또 대통령 네?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의식하고 아니. 그런 말씀을 동의하기가 또 무섭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레이저 광선이 올까 봐. 아니 난 솔직히 예. 안 무서워요. 예. 왜냐 2년 몇 개월 있으면 끝났는데 뭐. 끝나시는죠. 예. 대통령 아니시잖아요. 예. 지금 뭐 휘둘러신다고 해서 네. 결국은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을. 어느십니까? 예? 고은 선생님이십니다. 네. 뭐 그런 거 가지고 감동하십니까? 네. 다 감동하는 척 하는 거예요. 방송용. 네. 아니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아니, 예, 더 하실 얘기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예, 고은 선생님 시 중에 예. 배를 저었네. 노를 저었네. 노를 줬다가 노를 놓쳤네. 비로소 바다 큰 바다를 봤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야, 지난 시간에는 노래를 하시더니 이번 시간엔 또 시를 읊으시니까 다음 주 종창 브라더스의 종창이 요 시에 대해서 어떻게 화답할지 우리 청취자들이 기대할 것 같아요. 좀 그 저작권 요즘 내라 그러세요. 스타일 베끼기. 예, 그런 거 그만해요. 자, 그나저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거부권 행사를 하고, 어저께 거의 뭐, 막말 수준의 얘기를 이종걸 원내대표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절더러 막말한다 그러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더 심한 막말을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뭐, 배신의 정치, 이런 말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야당 국민들의 대변자고 그런 정치인들이 자기의 정치 철학과 정치 논리를 막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도 막 했거든요. 두 가지 네. 한번 말씀을 좀 네.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지적. 박근혜 배신의 대통령을 정치. 네. 아니 그럼 대통령이 국민의 뜻과 국민이 바라는 방향과 어긋나게 가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우리 대통령 우리는 쫄따구다. 우리는 대통령의 떨거지들이다. 그리고 대통령 따라가고 맹종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대통령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국민의 뜻은 이것입니다. 이게 배신의 정치예요? 대통령은 도대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보고 배우신 것이 그겁니까? 예? 윗사람 말이라면 아랫사람은 무조건 맹종해야 되는 거. 그거 누구한테 배우셨습니까?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어떻게 저분이 지금까지 초등학교 다닐 때 사회도 배우셨을 테고 네. 또 중고등학교 때 대학 다닐 때도 어떤 민주주의에 대해서 책이라도 읽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말을 감히 대통령이 함부로 하실까? 두 번째가 뭐죠? 자기 정치. 네. 자기 정치지 남이 정치합니까? 정치인이 자기의 국민민복, 대한민국 발전시키고 국민들 배부르고 따뜻하고 등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네. 복되게 하기 위해서 불안에 쌓이지 않고 위험에 빠지지 않고 국민을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서 내 정치적 비전, 꿈, 구상 이런 거 하려는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고 그러면 다른 정치인은 그러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돼요? 참. 아니 박근혜 대통령만 정치인입니까? 저도 정치인이에요. 저도 대통령 될지 몰라요. 네. 박근혜 대통령님. 예. 예? 예? 제 정치하지 그러면 박근혜 정치합니까 제가? 내가 전부- 박근혜 아바타예요? 아바타? 아바타인가?
아베타가 아니라 아바타예요. 영어 발음을 하려고 그랬더니.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흡사 그런 것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은 나의 정치가 중요하고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는 그러니까요. 아니 여러 사람이 각자의 입장, 철학, 이해관계가 달라요. 네. 또 대변하는 층이 달라요. 네. 요새 민이라고 하지만 여러 계층들을 정치인들이 지역적으로 네. 계층별로 또 뭐 직능별로 다 다릅니다. 네. 그런 것들 그런 다양한 생각, 입장, 이해관계가 모여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결론을 추출해내는 것이 정치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자기 입장만 있어요? 오늘 굉장히 말씀 잘하시는 거. 정말 하하핫한 정치, 뜨거운 정치에. 오늘만 잘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오늘 굉장히 뜨겁게 말씀을 정말 잘해주셔서 청취자들이 들으시면서 막 이렇게 박수 치면서 듣지 않을까. 오늘 들려와요, 저도. 막 들리네요, 지금 박수 소리가. 정말 오늘 되게 진짜 뜨거운 정치를 국회 현장에서 하니까 또 맛이 다르다. 그죠.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종걸 원내대표보다 좀 낫죠. 그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지금 그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 그리고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된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워딩. 제가 대통령께 좀 반문하고 싶은데 아니 줄 세우기 패권 정치 그 장본인이 누구냐니까요. 지금 새누리당 줄 세우려는 거 아니에요. 내 말들 왜 안 들어 이 자식들아.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줄 서. 뭐 X 하라면 해. X가? X 하라면 X. 네. 까라면 싼 까. 이웃 신성한 국회에서. 이런 거 이게 줄 세우기 아니에요. 누가 지금 누굴 줄 세워요. 좀 뛰쳐나가는 거, 네. 어쩌면 반기를 드는 거, 그리고 오히려 환영하세요. 나보다 후배들이 거 올라오네. 그리고 잘해야죠. 자기 임기 끝난 다음에 네. 후환이 두렵잖아요. 그잖아요. 네. 그 뒤에 여생도 좀 이렇게 좀 편히 불안하지 않게.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그러면요. 남으려면 박수도 받으시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덕을 베푸셔야지. 네. 왜 그렇게 막 살기 등등하고 국민들 가뜩이나 진짜 막 그러는데 대통령께서는 못 들으시는 모양인데 정말 대통령 잘못 뽑았다는 얘기 많이들 그런 얘기 하세요. 왜 그런 얘기 들으세요? 그런 소리 들으려고 대통령 된 거 아니잖아요. 정권을 잡았으면 네. 정말 선정을 베풀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께서도. 네. 말씀하신 대로 도처에서 지금 대통령 잘못 뽑았다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지지율 추락하는 걸 보면 그것을 바로 이제 알 수 있는 지지율 추락이 거의 그 바로미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덕을 베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메르스가 창궐을 하는데 여태 사과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서울병원의 대주주인 삼성생명 공익재단의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은 허리를 숙여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러니까요. 아니 누구나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왕조 시대에도 전제 군주 시대에도 그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던 군주도 네. 백성이 힘들어하면 무조건 자기 탓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부족한 소치라고. 그런데 세상에 네. 요새 KBS TV에 뭐 주말 드라마에 보면 징비록 나오잖아요. 그 손져 보세요.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임금 잘못 만나고 그 벼슬아치들 잘못 만나가지고 그 정말 귀한 백성들 목숨 잃고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일본에 끌려가고 일본에 끌려갔다가 다시 건너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자손 그냥 묻힌 사람들도 수없잖아요. 또 끌려갔다가 다시 여기 왔더니 부대접 받고 업심여김 당하고 노비로 전락하고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물론 저도 네. 이렇게 말하는 국회의원 정치인 저 자신도 정말 국민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나 대통령은 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어제 그냥 그 텔레비에 나오셔가지고 네. 그게 또 뭐 하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 법사위가 이소희가 열어가지고 다른 상임위 법안을 막
한 40개 하려고 그랬고 네. 오늘도 법사위 일소위 열고 법사위 전체회의하고 네. 대통령께서 내정하신 법무장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법에 허용된 최단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 하려고 지금 계획까지 다 세워놨어요. 그러게 여기 딱 있네요. 그 예. 국무위원 후보자 법무부 장관 김현웅 인사청문 요청안. 그러니까요. 예? 제출자 대통령. 예. 이게 딱 와 이거 있어요 지금 이게 대통령 이거 법사위원장 그러니까요. 책상 위에 이거 소리 들리시죠? 이 인사청문 요구서입니다, 여러분. 저한테라도 전화 주셔서 예. 대통령께서 추천하신 이 후보자를 좀 나라가 어려우니 법무장관이 한 50일 넘게 네. 지금 공석이었어요. 네. 장기 공석이잖아요. 그렇죠. 이 법무장관이 이렇게 자기 공석인데도 아무 일 없다면 문제가 있건 없건 아무 상관이 없다면 없어도 되는 직책 아니에요. 법무장관 없어도 되는 직책 아니냐. 그런 거 아니냐는 얘기죠. 예. 50일 동안 장관을 비워놓는 이런 중요 직책을 예. 하여튼 좋습니다. 네. 그러면 야당 의원들한테도 인사청문회 잘 하도록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청하고 해야 될 상황이지. 네. 뻔히 그걸 여당 야당 싸잡아서 해가지고 국회가 이렇게 파행되도록 원인을 제공을 하게 되면 결국 국정이 제대로 됩니까?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본인이 생각하는 국정을 네. 제대로 끌 생각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성질에 내 뜻에 안 맞으면 국정이고 모구 간에 내가 그냥 박살나도 내 뜻대로 가겠다. 내 기분대로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참 겁나기도 합니다. 네. 장윤선의 팟짱.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고 여당 의원들은 충격이다. 충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떡하냐.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인데 그리고 막 감싸기를 또 하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여당이 더 창피할 것 같아. 부끄럽잖아요. 네. 자기네들 지난번 211명, 네. 211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률안 거부권이 행사돼서 제2가 지금 국회의장께서는 이거 헌법에 있어요. 제2하도록 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제2에 붙여서 그렇죠. 제적 국회의원 과반수, 그러니까 151명 출석 이상 출석 아예 네.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 못 얻으면 부결입니다. 네. 그걸 비밀 무기명 투표로 결정짓도록 돼 있거든요. 예. 이거는 헌법에 나와 있어요. 네. 국회의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헌법에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기껏 나오는 얘기가 국회의장께서 이거 뭐 제2를 뭐 붙이긴 하는데 여야 원내대표끼리 한번 의논해봐라. 뭐 이런 말씀하고 좋습니다. 정의와 국회의장이 또 정의와 부의장이 또 제2에 붙인다고 해도 새누리당은 안 들어오겠다. 그래서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워서 네. 거기가 과반수가 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를 안 채워서 아예 의결을 못하게. 자동 폐기. 야 진짜 그러면 네. 새누리당 비겁한 거죠. 비굴한 거죠. 네. 아주 이거- 찌질하게 사는 생계형 국회의원들만 있는 거죠. 새누리당은 찌질하다. 생계형 국회의원들밖에 없다. 진짜 거기다가 박근혜 대통령 눈치나 보는 제가 걸어다니는 말하고 헌법기관 아닙니까? 싶어요. 예? 국회의원이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이잖아요. 각자가. 그러면요. 네? 근데 헌법에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니 정족수를 안 채워서 그냥 표결 자체를 무산시키겠다. 이거는 진짜 이건 반헌법적이고 이 사람들 심판해야 돼요. 국민들께서 정신 바짝 차리시고 아니 누가 헌법에 주어진 권한과 의무는 국회의원이 당연히 해야 됩니다. 네. 국회의장도 아셔야 되고 예. 좋아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국회의장은 제2에 붙이고 그리고 새누리당은 부결시키세요. 부결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자신이 없는 거야. 예. 왜냐? 비밀 무기명 투표거든. 일반 법안 표결은 기명이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지 다 알아. 다 알죠. 공개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제2에 붙여진 표결은 네. 비밀 무기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 내에서 다른
저 가결표가 나올까봐 반기가 들까봐 그거 겁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를. 예. 근데 대통령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유 줄 세우고 싶으면 제대로 세우세요. 아이고 가셔서 예? 무슨 이렇게 뭐 CCTV를 설치하든지 새누리당 저 의원들이 주는 그 투표용지에는 네. 무슨 그 요새 뭐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예.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서 예. 나중에 어떤 놈이 뭐 했는지 다 알 수 있게끔. 근데 그게 진짜 너무 창피합니다. 이게 창피해요. 국회 민의의 정당이라는 국회에서 대통령이 한마디 하고 거부권 행사하니까 전부 깨갱 입장을 바꿔서 무려 211명의 여당 의원 찬성으로 통과된 법을 스스로 폐기하는 수순을 밟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또 국회의장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입법부의 수장 아닙니까, 국회의장이. 근데 입법부의 수장이라는 분이 또 대통령 눈치 보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원만하게 해결해라. 이게 또 무슨 소리입니까? 그리고 내 다시 거슬려면 네. 대통령 정무특보를 현역 의원을 시킨 걸 그러니까요. 겸직을 법적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다만 뭐 정치적으로는 상급 분립에 뭐 이런 등등의 이게 막 불황이 담 넘어가는 시 아니면 아니지. 예. 키면 키고. 예. 저는 참 이걸 그냥 우리 비겁한 정치라고 할까요? 뭐라고 명명을 할까요? 어떻게 이름을 붙이면 좋겠습니까? 명명으로요? 예. 저 비누라다 그러죠. 찌질하죠. 생계형. 비루한 생계형 예. 국회의장. 네. 생계형 국회의원. 생계형 국회의장. 생계형 당대표. 네. 생계형 원내대표. 진짜 그 새누리당도 그렇고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렇고 어제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경우엔 5시간 넘게 강도 높은 의총을 열었고 새누리당 별로 말이 없는 정당이잖아요. 네. 그 지시대로 따르는. 그런데 어제는 뭐 무려 한 40여 명의 의원들이 막 자발적으로 의사 발언을 요청해가지고 이제 뜨겁게 토론이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를 그걸로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어찌됐든 그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도록 했는데요. 야당은 어땠습니까? 의총 분위기가. 어쨌든 대통령 뭐 거부권 행사에 대한 네. 그 뭐 격앙된 그런 뭐 의사표시는 이미 당대표, 네, 원내대표가 다 했죠. 예, 표명을 했고 뭐 의원들도 같은 기조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이후에. 예. 여기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장이 부의를 재부의를 하더라도 네. 새누리당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가? 참 깝깝한 겁니다. 네. 로텐더를 홀가서 뭐 궐기대회도 하고 네. 뭐 했지만 참 깝깝해요. 이 법은 어찌됐든 언론들의 분석을 보면 결과적으로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19대에서 이 법은 그냥 없었던 일로 되는 거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하던데. 이걸 이제 계속 안건에 올리지만 네. 그때마다 새누리당이 퇴장해가지고 네. 표결을 안 하면. 무산시켜버리면 예. 그냥 이제 19대 국회 끝나면 자동 폐기되는 거죠. 제가 어제 대통령 그 말씀 듣고 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럴 바에야 대통령하고 이건 물론 제 개인 생각입니다. 네. 국회의원 다 몽땅 사표 내는 거예요. 차라리. 그리고 재선거하는 거예요. 다. 네. 대통령도 네. 국회의원도. 그거 굉장히 획기적인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네. 대통령도 네.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고 네. 그렇게 국민적 합의해서 심판을 한번 국회의원도 받고 하여튼 뭐 대통령도 심판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네. 저는 대통령을 심판했으면 좋겠고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아니 대통령이 국민들이 심판해달라고 요청했으니까 좋다 그러면 그 여야 국회의원 모두 그리고 대통령 포함해서 전부 다 네. 재신임을 받자. 그래 선거를 다시 하자. 한 달 이내에 선거 딱 치고 한 달 이내 선거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선관위가 못할 거 없죠. 투표용지 찍으면 되고 네. 지금 뭐 선관위는 뭐 그 직업이 그게 허구나 하는 게 네. 투개표 관리인데 예. 지금 할 수 있죠. 충분히 못. 그럼 아예 재선거를 해버리자. 예. 대통령, 국회의원 포함해서 전체 다 재선거를 하자. 이게 법률에 의거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 근데 과연 다 사표 내면 되죠.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사표를 내겠습니까? 임기가 2년 6개월이나 남았는데. 제가 어떤 동료 의원한테 그 얘기했더니 예. 박근혜 대통령 좋아할 것 같은데 다시 임기가 더 연장돼서. 아니 그건 아니죠. 3년 2년 몇 개월만 하는 거지. 남은 피차. 임기 피차. 피차 그렇지 그거. 근데 우리는 그런 재신임 그게 없잖아요. 중간 선거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그런 개념이 제가 있는데. 오죽하면 그런 그러니까요, 말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사표 땡 하고 내고 네.
이게 어쩌면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네. 법사위원으로서 현행법에 있지도 않는 이런 자기 파괴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로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보면 그 입법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근데 말씀하신 대로 본인 야당 대표했었고, 뭐 비상대책위원장, 뭐 온갖 말씀하신 대로 뭐 사학법 개정안 관련해서 뭐 장외투쟁을 무려 4개월 넘게 하고 뭐 이런, 그리고 모든 그 정치 생활을 다 국회에서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 다른 정치를 해본 적이 없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장을 낸 것은 추미애 최고위원은 뭐 전쟁 선포한 거다, 국회에 대해서 뭐 이런 발언도 하던데요. 그 이후에 그럼 정말 야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새누리당은 이제 그렇게 할 것이고. 참 이게 저희들도 꼭 관철시키고 싶은 법안들도 있거든요. 네. 지금 당장 법사위 저도 제가 약속한 군사법 개혁. 네, 군사법 개혁 해야 돼요. 10걸음 그거. 못 나가더라도 한 걸음이라도 반 걸음이라도 나가야 되는 법을 만들어야 돼, 관철시키고 싶거든요. 네.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열어야 되는 건 저희들도 똑같아요. 열어서 저희가 국민민복, 국민들께 좀이라도 도움되는 법안이나 정책을 하고 싶고 예산도 이렇게 짜고 싶은데 네. 대통령이 이랬으니 그렇다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또 할 수도 없고 네. 딜레마입니다. 그러면 이후의 일정은 계속 어쨌든 야당은 보이콧 아닙니까? 거부. 의사일정 거부. 근데 솔직히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네. 보이콧을 끝까지 할 수가 있는 입장이 못 되잖아요. 야당이. 예. 아니 그러면 이거 뭐 여론의 압박을 받는 건 차치하고 우리가 국민들께 필요한 법, 약속한 법, 하고 싶은 법안들 그것 또한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네? 본인도 4개월 동안 국회를 마비시켜서 네. 결국 그 당시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를 굴복시켰잖아요. 그렇죠. 아 진짜 저 그때- 질긴 놈이 이긴다고? 예.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야당이 이번에 좀 질기게 한번 싸워보면 안 됩니까? 네? 우리 당 내부 사정 아시잖아요. 네. 복잡하잖아요. 예. 참 새누리당보다 우리 당이 더 나을까 싶을 정도로 네. 뭐 좀 통 큰 리더십 보이는 사람도 없고 다 찌질한 싸움들 솔직히 저부터도 그런 거에 제대로 못하고 있고 국민들께 참 죄송스러운데 이게 뭔가 좀 통 큰 리더십으로 내려놓는 리더십 또 앞서가는 리더십 먼저 치고 나가는 리더십 내가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공도 있고 과도 있지만 네. 진짜 노 대통령에 대해서 진짜 매력적이다라고 생각되는 건 그 양반은 딱 부딪히면 딱 내려놓잖아요. 네. 그죠? 네. 뭐 이렇게 막 자기가 가지려고 안 연연하고 하고 뭐 그렇죠. 막 쪼잔하게. 쪼잔하게 그런. 근데 거 우리 없죠. 지금 그런 소위 뭐 친노니 비노니 뭐 지지고 싸우고 있느니 없느니 하지만 네.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정치적 리더십 보여준 사람이 없잖아요. 네. 다들 보면 안 놀려고 그러고. 그런 리더십을 이상민 위원장께서 좀 보여주세요. 네? 예. 제가 당대표가 되면 그렇게 네. 하겠는데요. 해보겠어요. 네. 한번 좀 시켜주세요. 네. 밥장에서 네. 그 다른 사람들 네.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눈 돌리지 마시고 뭐 이종걸 이런 사람들 출연시키지 마시고 네. 오로지 저만 해서 백분가? 이상민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진짜 아주 그냥 잘할게요. 자, 그런데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 사정이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당직 인선 가지고 또 예. 파문이 심각합니다. 최재성 저는 또 이 당 출입기자 이렇게 오래 해봤지만 사무총장 인선을 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워 본 적은 또 처음인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왜 그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당연히 지금까지 뭐 당대표가 누구 특정인을 사무총장이든 정책위장 시키면 네. 다 뭐 개인적으로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또는 내가 더 잘났는데 왜 저 사람 시키지? 예. 이런 불만들은 있을지언정 네. 뭐 꿍시렁거리긴 하지만 뭐 직접 반기를 든 경우는 없었죠 거의. 좋습니다. 예. 근데 최재성 의원은 저하고도 친해요. 네. 호영호재하고 사람도 뭐 아주 능력 있고 예. 저 이런 뭐 등등의 아주 아이디어도 좋고. 근데 저는 조금 이번에는 문재인 대표가 네. 조금 더 인내력을 발휘해서 공감대 구축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했다고 봐요. 김무성
저 새누리당 대표 보세요. 네. 뭐냐 한성교 의원을 사무총장 시키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보도에 따르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친박들이 한성교 의원도 친박으로 알고 있는데. 친박이에요. 근데 자기네 저는 일부가 친박입니다. 예, 이랬잖아요. 그런데 저기 뭐 박지원 저기 씨하고 뭐 학교 동창이라며 네. 대통령한테도 뭐 굉장히 친하고. 하여튼 그런데 그러니까 친박 일부가 반대하니까 아이 골치 아프다. 그럼 이거는 뭐 사무총장은 밀어붙일 일이 아니고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자. 좀 미뤘거든요. 네. 나는 문재인 대표가 그게 더 필요했다고 봐요. 이게 최재성 의원이 아무리 지금까지 당 대표가 그 당직 인선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들든 안 들던 문제 제기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네. 이번에 이 정도 문제 제기하면 뭔가 골이 있다는 거예요. 깊은 골이. 그러니까 직접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불만 있으면 문재인 대표하고 싸우면 되는데 네. 문재인 대표가 마음에 든 최재성 그 의원한테 안 된다고 특정인했고 그렇게 인심사납게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제가 볼 때 그걸 반대하는 비통하는 그룹도 쉬운 행동이 아니에요. 어떻게 동경을 매일 보는 얼굴인데 네. 그거 안 된다고 딱 해요. 네. 그러면 네. 문재인 대표가 좀 더 인내를 보여서 반대하는 의원들을 걱정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면 설득하는 작업. 걱정하지 않는 어떤 방비책을 제시하든지 네. 이렇게 했어야죠. 아니 근데 한편으로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 당직 인선은 어떻게 보면 당 대표의 권한인데 당 대표의 권한으로 대표가 쓰고 싶은 사람들을 쓰는 건데 그것도 못하게 하면 도대체 당 대표가 뭘 할 수 있냐 이런 반론도 가능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표가 평상적인 당 대표로서의 리더십을 지금 확보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지난 재보궐선거에 예. 막 물러나라 아니라 해가지고 또 쌈판 벌이고 그렇습니다. 정청래 의원 발언 가지고 주승용 또 의원이 나가버리고. 이러고 네. 지금 당이 지금 온전한 상황이 최고 지도부가 당 대표 계시지만 리더십. 최고위원 지금 주승용 정청래 한 사람은 징계받고 한 사람은 복귀할 명분 없다고 하고 있고 네.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또 이종월 원내대표는 정면으로 최재성 카드는 안 된다고 하고 있고 네. 당의 리더십의 두 중심축은 문재인 또 이종월 네. 당대표 원내대표잖아요. 네. 그죠? 거기가 통일돼야 되는데 거기가 밀어붙여서 되면 당이 이게 지금 어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그 거부권 때문에 지금 당이 외환을 만나가지고 지금 내부가 좀 잠시 스톱돼 있지. 그게 골이 쌓여 있거든요. 이거 최재성 사무총장을 계속 하고 싶어, 계속 기용하고 활용하려면 더 문재인 대표가 반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의원들을 쫓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염려를 풀어줘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리더십은 제가 해보면요. 네. 저도 국회의원이고 저도 이렇게 후배들이 있고 또 지역에 가면 지방의회 시의원님들 예. 구의원님들 계시잖아요. 네네. 또 그리고 있지만 막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잘하고 제가 눈치 봐야 돼요. 예, 맞습니다. 어떤 때 가끔 가다가 저기 저 순대국밥도 사줘야 되고 소주도 저기 사야 먹어주고 되고. 막 마음에 사실은 이 사람 뭐라 자기 혼자 지못도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네. 솔직히 작년 지방선거에서 네. 저 때문에 시의원 저 때문에 된 건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이렇게 공천에 도와주고. 해서 도와주고 했으면 저한테도 뭐 이렇게 은원 좀 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네. 일절 없어요. 그럼 솔직히 속마음에 어라 이 사람들이 어쭈구리 그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럼요. 그런 근데 거 그건 있죠. 네. 내뱉는 순간 저만 형편없는 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겠네 할까요? 앞에서는 하는 신용하죠. 근데 뒤에서 씹습니다. 뒤에서 씹는다. 중요한 건 마음을 잡아야 돼요. 매력으로. 예. 유혹의 리더십. 유혹의 리더십. 아, 그 이상민 위원장은 유혹의 리더십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충분치 않고요. 아니 그 외모에? 이 정도면 됐죠. 비주얼이. 제가 저의 총체적인 저의 측면을 평가할 때 그 전에 각 부분을 하면 비주얼이 제일 낫습니다. 좀 외모가- 이지적 능력이라든가 뇌생남. 언변 이런 건 좀 부족해도 예. 비주얼은 좀 됩니다.
아주 이렇게 비웃음을 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하십니까? 아니, 좀 웃겨요. 아니 웃으셔도 네. 그냥 웃으세요. 네. 비웃지 마시고. 아닌데 좀 웃겨요. 자, 그래서 저는 당이 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통큰 리더십. 예. 네. 나는 그래서 이종걸 반대편을 대표도 더 설득하는 예. 리더십. 그리고 지금 당 대표와 원내 대표가 지금 완전히 지금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내 대표가 반대하는 게 지금 이미 다 알려졌는데 그런데 확 해버렸어요. 그럼 원내 대표의 체면은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종걸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표의 입장을 좀 헤아리고 문재인 대표도 이종걸 원내대표하고 그리고 진짜 이렇게 고민스러운 것을 보이면서 네. 반대하는 의원들을 쫓아다니면 되죠. 예. 저는 그러면 의원들이 당 대표가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정면에서 안 됩니다. 그거 3번 이상 못합니다. 못해요. 제가 그거 3번 이상 하는 사람은 유관순 열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의원들이 다 당대표 무섭죠. 눈치 보고 그 앞에서 어떻게 쓴소리해요. 예. 맞습니다. 저도 쓴소리 했다가 이제 조선 때 공천 떨어졌었잖아요. 저도 진짜 어떤 분은 저 댓글에 철새. 저를 철새라고 하는 분들이 철새 있는데 정신. 내가 왜 철새가 됐는지까지 파악을 해야 저기 된 거지. 네. 나는 철새가 아니라 희생자입니다. 예? 라고 주장하시는 개파 거죠. 네. 그런 저기 자기 편만 이렇게 하고 막 하는 그런 공천 예. 그런 낙후된 그런 공천의 희생자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실 때 침이 안 튀었는데 철새 얘기할 때는 진짜 흥분해서 침 튀었어. 마이크를 닦고 계십니다. 자, 그나저나 그 말씀하신 건 정말 큰 공감돼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직장생활 할 때도 정말 반대편을 설득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리고 설득을 해서 민주적인 리더십을 포용적인 리더십을 가져가는 리더, 선배 이런 사람들이 정말 조직 안에서 존경받고 이제 쭉 가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그 리더십이 물론 이제 문재인 대표에게 좀 더 그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 지금 제일 그런 요소가 필요한 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당을 설득하고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같이 가야지 완전히 배제하고 임기 내내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배제하고 너희들 말은 들을 필요 없어. 국민의 소리는 됐거든. 뭐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추락하는 리더십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정치적 리더십의 행태를 보면서 저도 반성을 해요. 이거 욕하면서 배워서는 안 되겠다. 잘못하면 닮습니다. 그럼요. 싸우면서 배워요. 서로 닮아져요. 예, 맞아요. 싸우는 사람들 보세요. 서로 똑같은 것들이에요. 똑같은 거.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의 문재인 대표도 그렇고 이종걸 대표도 그렇고 우리 당의 박지원 대표도 그렇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을 보고 비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잣대가 네. 우리한테 한번 자기 자신한테 돌아보면서 나는 혹시 그런 게 없었나 불통이라는데 나는 소통에 부족함이 없었나 공감 리더십 부족한 게 없었나 더 나아가서 제가 주창하는 유혹의 리더십. 유혹의 리더십. 그거 되게 마음에 든다. 그죠? 꼬시는 리더십, 유혹의 리더십. 이거 약간 굉장히 혹하는 매력이 있네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장윤선의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술 한잔 걸치셨네. 오이들이 운전 불러드릴게요. 불러봐.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처음 이용하시면 만원 상품권 드려요. 1688 5252. 혁신안이 나왔습니다. 제1호 혁신안이 지난 화요일에 발표가 됐는데요. 파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1야당에서 혁신위원회 만들어졌고 혁신위원회에서 혁신안을 딱 발표하면 거기 혁신안 발표 중에 보니까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하게 되면 네, 당이 무공천한다. 무공천. 그건 이미 당원에 있습니다. 당헌에 있는 겁니까? 예. 근데 왜 안 했던 그러니까 건가요? 당원에 이미 지난번 안철수 대표와 민주당이 통합할 때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원으로 들어가 있던 건데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근데 왜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그러죠?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은 아니겠죠. 혁신안이니까 예. 기존에 있던 것을
특히 이제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한 것 수도 있는데 네. 저는 뭐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천이 중요하고 네. 근데 저는 네. 이제 우선 막 너무 이제 혁신위원님들이 마음에 큰 짐을 져서는 또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막 기가 막힌 거 어떻게 기가 막힌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기본적인 거 기본에 충실하라고 그러잖아요. 본래 해야 될 거 네. 그것만 나는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실천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무공천. 저는요 뭐 기발하고 막 우리 당이 막 청년 결백하고 뭐 독립투사 같은 뭘 보여줘야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정당이 다 무슨 막 저기 순수 무결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티끌도 있을 수 있고 먼지도 있을 수 있죠. 중요한 건 정치적 리더십을 국민들한테 호소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서 선거에서 이기는 거예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유능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막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러다 싸우는 건 좋은데 결말이 없이 끝까지 싸우는 건 소모적인 거예요. 싸우더라도 자 지금부터 5시간 싸운다. 그리고 막 방에 들어가서 치고받고 싸우든지 말든지 네. 그리고 끝나고 결론을 내고 이래야 되는데 대안을 내고. 예 저부터 반성을 하면 우리 당의 모습 또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 여야 간의 모습은 보면 끝이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짜증나는 거예요. 피곤해. 정치가 싫어요. 그래서 그죠? 끝도 없이 싸우고 저것들은 죄송합니다. 그 표정을 딱 보니까 예. 어제 박근혜 대통령 표정하고 똑같아요. 왜 저를 갖고 예, 거기다 어떻게 갑자기 정치가 싫어 그러면서 저를 째려보시는 빛이 근데 잡아먹을 듯이 왜냐면 하시는 그게 국민들의 심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부 기자인 근데 저도 박근혜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이에요. 정치인이에요. 네, 그럼요. 저는 그분하고 비교하는 게 좀 그런데 여하튼 끝이 없는 정쟁뿐인 이거를 좀 그러니까 저는 그 싸울 때는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요. 당연히 각자 입장. 그럼요. 예. 계층과 그 계급의 이익이 있고요. 그거를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싸워서 뭐 재벌 대기업을 옹호하는 세력과 예. 싸워서 이겨내야죠. 저는 그리고 그런 국민들에게 그렇죠. 극명하게 보여서 네. 선거에서 확실히겠다. 그렇죠. 근데 저는 저를 비롯해 우리 당의 뼈아픈 부분이 뭐냐면 어려운 계층이 우리 당을 안 찍어요. 그럼요. 오히려 새누리당을 찍어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 당에 뭔가가 크게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서민을 중산층을 위한다고 하죠. 네. 중산층은 좋아요. 그런데 어려운 계층이 더 우리 당을 욕해요. 서민은 안 찍어요.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이거는 우리 당이 뭔가 돌아봐야 된다고 봐요. 정면으로 보고 싶지 않지만 분명히 불편한 진실이 있거든요. 그게 뭔가를 전 알아요. 뭐예요? 근데 뭐예요? 얘기해 주세요. 불편한 진실을 얘기해 주세요. 사실은 서민이라고 하지만 서민을 진짜 위하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서민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뭐 좋은 말들 다 하죠. 보편적 복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진짜 그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려운 계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따스한 기운을 주느냐. 저는 그건 사실 우리가 잘 못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려운 계층 우리가 안 찍죠. 자기들한테 도움되는데 왜 안 찍겠어요? 그렇죠. 그죠? 네. 이거는 우리 당이 진짜 돌아봐야 된다고 봐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서민과 중산층, 서민을 위한 정치. 서민과 중산층을 택한다. 예. 다 할 수 없다. 네. 좋은 말 다 있죠. 예. 서민, 중산층, 예. 뭐 부유층도 위한 정책할 수 있죠. 그런데 서민과 중산층으로 간다면 더 방점 찍어야 될 것은 네. 서민입니다. 어려운 계층입니다. 네. 새누리당과 대비되는 건 그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상민의 하하하 뜨거운 정치. 오늘도 끝났습니까? 노래 하실 거예요? 예. 뭐- 하나 이 노래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래 오늘 준비한 노래 또 있으십니까? 준비해왔어요. 제가 매주 노래를 이번 준비하시네. 오늘 그 방송에 네, 네. 어떤 거를 좋을까 일주일 동안 고민했어요. 네. 그냥 뭐 그냥 한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준비한 노래. 진짜. 잠깐만요. 네. 문자 몇 시 보고 왔나 좀 보고. 10시에 의총한대. 10시 어떡하세요? 10시. 큰일 났어. 예? 야, 기자가 빨라요. 네, 문자 몇 시 온 것도 10시에 의총하고요. 11시에 박근혜 대통령 독선 정치 중단을 위한 문재인 대표 대국민 호소문 발표가 로텐도어에서 있어요. 네. 세상이 그렇게 막 그렇게 충돌로 치닫고 참 보기에 국민들 뵙기에 불쌍스러운 모습이 돼도 이 노래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뭡니까?
이 노래는요 최곤이 삼류 극장 무대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수예요. 근데 한때 1988년도에는 가수왕을 받을 정도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스타 가수였어요. 누구예요? 최곤. 최곤. 예. 최곤. 예. 여기에는 박민수라는 매니저가 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일거리도 없고 삼류 무대나 뭐 나이트클럽 이런 데 가서 어디 시골 같은 데만 하고 몇 푼 받고 하다가 결국 저 지방의 영월 지국에 DJ를 맡아요. 아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박중훈과 안성기가 나온 거. 예. 라디오스타. 라디오스타. 예. 그 주제가 오늘 비 오잖아요. 예. 비 와요. 예. 예. 그쳤네. 예. 그쳤는데 비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단비가 왔는데 예. 일기예보가 오늘 오후쯤 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틀렸으면 아쉽죠. 좋겠어요. 예, 더 왔으면 막 좋겠어요. 퍼부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 마음을 담아서 예. 제가 비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이 노래예요. 이 노래 뭐 저작권료 오마이뉴스 내기 싫어가지고 10초만 한다며요. 예?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회원 가입하셨어요? 저 했을걸요? 했나? 우리 포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백비전- 지금 뭐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여기서 아니, 도전하게 그냥 지금 쪼잔하게 지금 10초 틀면서 원래 박중훈이 일단 빨리 하세요. 너무 길어요. 왜 안 나오지? 기계결함. 이 가사를 보면요, 네. 이제 당신이 그립지 않아요. 또 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사랑했다는 것도 잊혀가요. 그런데 알 수 없는 건 비만 오면 눈물이 나요. DJ가 꿈이었던 삼선의 국회 법사위원장. 이젠 당신이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이제 왜 갑자기 톤을 낮추십니까? 괜찮은 공부갑니다. 사랑 따윈 잊어버렸네. 아침 9시 17분에 바보 법사위원장 사무실에서 같은 날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 눈물이 법사위원장님. 날까. 기가 막히죠? 예, 이야. 나는 이 이게- 가사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 수 없는 아니 이젠 그립지 않대요. 보고 싶은 마음도 없대 이제. 사랑했다는 것도 이제 잊혀진대. 근데 비만 오면 눈물이 난대. 당신 생각. 혹시 뭐 당신 생각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예? 비가 오면 왜 눈물이 날 것 같아? 아니, 난 그냥 그래요. 저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 라디오스타 처음에는 막 웃기고 한 것도 많잖아요. 네. 박중훈이 그냥 그 최곤이 88년대 가수왕이었었는데 네. 천절하면서도 또 성질 더럽잖아요. 네. 막 시비 붙고 막 못 견디고 막 또 그 안성기가 분한 박민수 매니저. 그래도 어떤 때는 친구처럼 형처럼 그리고 감싸주고 돈벌이도 안 되는데 예. 근데 두 번째 볼 때는 영월이 보이더라고요. 영월의 아름다운 풍경이. 그죠? 예. 영월 지국, 영월 풍경들. 그리고 세 번째 좀 보니까 네. 저는 이걸 봐도 빛바랜 사진을 봐도 전혀 지루하지 않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런 느낌 영화였어요. 막 시끌벅끔 이 감독이 저 왕의 남자 감독일 겁니다 아마. 네. 그 남자인가 누군가 그 감독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세 번째 볼 때는 담담한 남자들의 우정을 봤어요. 영화를 그러면 라디오스타를 3번이나 보셨어요? 더 봤어요. 어. 막 EBS에서도 나오고 또 케이블 어디서도 나오고 재방송할 때마다 계속. 그래서 봤어요. 그래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본 건 한 번도 없어요. 어떤 때는 끝부분, 어떤 때는 맨 앞부분. 어떤 때는 중간 부분, 또 중간 부분 이렇게 해서 그렇게 몇 번 보다 언제 보니까 한번 시간을 내셔서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세요. 근데 네. 너무 새로워요. 그리고 네. 담담하고 네. 이렇게 마음을 하구나. 거기에 나왔던 비와 당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끝으로. 전 그 영화를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죄송해요. 네. 끝내기 싫어서. 그 빨리 라디오스타 끝내야 보면서, 돼요. 예. 보면서 예. 한때 가수왕을 받을 정도로 시대를 풍미했던 스타도
어느 땐가는 내려오고 삼류 가수로 전전될 수도 있고 네. 늘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라디오스타를 보셔야겠어요. 그래서 언젠가 본인도 삼류가 될 수 있다. 예, 그 점을 잊지 마시고 지금 기본에 충실해라. 오늘의 결론. 박근혜 대통령은 김무성도 문재인도 예. 이종걸도 유승민도 그리고 이상민도 저도 삼류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모두 원래 라디오스타처럼. 삼류인생입니다. 오늘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스튜디오에서 뵐게요.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